오신 분들한테 제가 좀 화면으로 이렇게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기회라 표현했죠. 뭐 제 심정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 삶이 바뀌기 위한 정말 큰 기회가 됐던 게 이번에 아메이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낀 점을 표현해봤고요. 제 소개 잠깐 드리면요. 저는 예전에 제가 했던 일은 여기에 근무했습니다. 여기 혹시 여기 아십니까? 이 마크 처음 보는 분 많이 계시죠? 여기 젊으신 분들은 저런 회사가 어디 있어? 그죠? 예. 이걸 잘 모르신 분들은 연식이 얼마 안 되신 분들, 좀 아시는 분들은 연식 되신 분들. 대우라는 곳에 근무했고요. 제가 대우 자동차에 근무했었는데 대우가 옛날에는요. 잘 몰랐는데 그때는 재계 2위까지 갔었어요. 굉장히 잘 나갔던 기업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대우랑 근무했고 제가 대우 자동차 했던 일은 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제가 공대를 나왔거든요. 대학은 기계 쪽을 공부하고 대학원은 기계 설계를 공부하고 제가 연구소 입사해가 제가 만든 자동차가 이 차입니다. 이 차. 설계했던 차인데 별로 좋진 않아요. 예, 좋진 않고요. 이런 나노스, 뭐 누비라, 전 세계를 누비라 이런 차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너무 잘하는 소리 없이 강하다, 레간자 이런 차가 있었어요. 표정 안 좋은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조금 지금 생각해봐도 차가 좀 무거웠던 것 같아. 기름 먹는 하마였고 좋은 거가 있다면 에어컨은 시원했어요. 그 누가 그러더라고 배우차는 에어컨만 시원해 이렇게 얘기해요. 에어컨만 한 글자 차이인데 큰 뜻이 달라요. 이게 그래서 뭐 좀 에어컨 시원했지만 차가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했던 일이 자동차 엔진 떼고 시트 떼고 남는 철판 있잖아요. 그 철판을 제가 설계했거든요. 그래서 김 부회장님이 특별 지시로 튼튼하게 만들어라. 그럼 뭐 아는 게 있어야지. 그래서 박철판 막 덧댔더니 차가 묵직해져가지고요. 튼튼하긴 했는데 기름을 많이 먹었죠. 덕분에 회사가 이제 망했습니다. 여러분 차를 안 사주셔가지고 저는 여러분 덕분에 제가 이 사업에 기회를 얻게 된 것 같아요. 현실적이 되어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만약에 회사가 어렵지 않았다면 저는 그때 굉장히 또 아주 30대 아주 초반의 나이였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그때가 97년도 이때예요. 이때는 뭐 제가 사실 뭐 별로 현실에 대한 느낌이 없었는데 우리 이제 앞으로 제가 10년 후나 20년 후에 제 미래의 모습들이 같이 근무를 했잖아요. 우리 부장님 뭐 팀장님 모습 보니까 나이가 40대 중반 넘어서 회사가 힘들어지니까 그분들의 이제 그 나머지 인생에 대한 걸 생각해 보면 정말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회사가 나를 버리면 끝나는구나. 그걸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정말 되어지면서 현재 상황을 제가 인지를 잘 하게 된 것 같아요. 덕분에 제가 이 사업에 조금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직장만 믿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걸 제가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 전 상황이 어떤지를 정확히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뭔가 힘들 수 있고 부족하다고 느낄 때 뭔가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요즘 시대를 반영하는 여러 가지 제가 키워드를 몇 가지 가지고 이걸 좀 해보고 싶은데 사실 요즘 시대를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딱 그저 떠오르는 단어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인플레이션 그죠? 내 월급하고 애 성적 빼놓고 다 올랐잖아요, 그죠? 다 올랐어, 그죠? 요즘 간단하게 외식비 정도 보더라도 진짜 10,000원짜리 밑으로 식사 찾기 쉽지 않아요, 그죠?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인플레이션, 그죠? 그래서 결국 물가가 상승되니까 화폐가치도 떨어지게 되고 그래도 뭐 빈부 격차도 심해지게 되고 실제 여기 있는 그래프 앞에 보시면 저게 아인슈타인이 개발한 그 72법칙이라는 법칙이라는 건데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그죠? 물가 상승률이 몇 퍼센트에 따라서 내가 갖고 있는 원래 돈이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기간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물가 상승률이 10%다. 그럼 70이 나누기 10이니까 7.2년 만에 7년만 지나면 내가 1억 갖고 있으면 5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만큼 계속 물가가 그죠? 상승이 높아지면 가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심하니까 근데 우리나라 기이한 현상이 있죠. 보면 가계 부채 비율이 저 보시면 홍콩, 미국, 일본, 미국 다 높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다. 누가 냐고 그죠. 그만큼 힘드니까 빚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부채가 너무 커지면 외환위기에 몇십 배의 큰 환란이 올 수도 있다라고 이제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기 상황이 그래서 제가 직장생활 물론 개사를 해서 개사 우리 마음이 쏙 와닿게 그저 심정 울리게끔 개사를 했거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받아서 다짐을 하고 우리들은 하나도 안 썼습니다. 이 돈을 이제 좋은 저축은행 찾아갈 거예요. 뚜루뚜루뚜. 예, 아주 친숙한 노래죠. 예. 이거 어디서 만든 건지 아세요? 저축은행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왜 저축은행 찾아가나 봤더니 저축은행에서 홍보 차원에서 돈을 맡겨라는 걸 만들었는데 가사가 너무 제가 직장생활 했을 때 그때가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우리 그냥 뭐 우리 현실입니다. 흘러갑니다. 월급은 흘러가는 거예요. 예, 머무르지 않습니다. 예, 우리 요즘 젊은 분들 그죠? 뭐 이렇게 30대, 40대 이런 분들이 20대 포함해서 미혼 인구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30대 미혼 인구가 절반이 넘는다, 절반이. 그러니까 2명 중 1명이 그죠? 30대가 다 저는 특히 30대 그때는 다 결혼을 했을 때였는데 요즘 대부분은 이제 결혼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20살부터 44살까지도 봤을 때 미혼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그 부분들 뭐 사실 또 부모와 함께 거주한다는 게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결혼하지 않고 취업했다 나든 상관없이 결혼하지 않고 부모와 살아가는 분들 있죠. 부모한테 얹혀 사는 분들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캥거루족이라고 불러요. 캥거루족. 그죠? 캥거루족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캥거루족이 62%가 넘는데 중요한 거는 그중에 40% 넘는 사람들이 비취업 상태라 취업을 안 하고 얹혀 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캥거루족도 문제지만 더 문제가 뭐냐면 신캥거루족. 새롭게 캥거루족도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캥거루족은 결혼 안 했는데 신캥거루족은 결혼까지 했어. 결혼까지 했는데 또 얹혀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함께 사는 물론 취업 안 하는 애도 참도 있겠죠. 그래서 신캥거루족과 캥거루 차이가 뭐냐? 캥거루족이 좀 나이가 든 거지. 그죠? 예, 늙은 게 봐. 신캥거루족이 아니까. 그리고 신캥거루족은 아주 뻔뻔스럽습니다. 그죠? 뻔뻔스러워 가지고 같이 계속 살면서 뭐 해달라는 거 다 해달라고 나중에 뭐 부모 혹시 재산 같은 게 있으면 빨리 먼저 이렇게 넘겨달라고 하는 거죠. 뻔뻔스러운. 그래서 일명 신캥거루족을 빨대족이라고 부르는 거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캥거루족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자, 그래서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제 청년의 문제도 있고 나머지 이제 우리의 또 미래에 대한 문제도 고민해야 되겠죠. 그죠? 과연 뭐 저도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50대 아니 49이니까 깜짝이야 49이니까 뭔가를 사실 노후에 대한 걸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죠?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 노후를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스스로 준비해야 되는데 그거 참 녹록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 과연 어떻게 노후를 준비했는지를 잠깐 한번 볼게요. 1943년부터 1967년까지 이 사이에 태어난 인구는 1,500만 명입니다. 만 55세에서 만 79세까지입니다. 직장에서는 은퇴를 앞뒀거나 이미 은퇴한 나이지만 절반은 지난 1년 동안 연금을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연금을 받은 나머지 절반도 한 달 연금이 평균 69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올해 1인 가구 최저 생계비가 116만 원이니까 절반 조금 넘는 정도입니다. 15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은 10명 중 1명에 불과했습니다. 평균 73세까지 일하길 희망했지만 현실은 거리가 멉니다. 가장 오래 다닌 직장에서 그만둔 나이는 평균 49세. 사업 부진, 휴폐업, 권고사직이나 명예퇴직 등 10명 중 4명은 자기 뜻과 상관없이 그만뒀습니다. 20년 넘게 불안정한 일자리를 찾아다녀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 영상은요,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정년퇴직하신 분인 얘기인데, 남자분 얘기인데, 한번 우리한테 준 메시지가 되게 큰 것 같아요. 한번 보면 제목이 뭐라 되냐면요, 은퇴해도 되나요?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이 영상 잠깐 볼게요. 대기업에서 기획관리와 교육을 담당하다 2년 전 정년퇴직을 했다니 더 그렇겠지요. 퇴직 직후에는 신나게 놀았죠. 정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백수가 과로사 한다고. 예. 한 3개월 이상 신나게 놀았던 것 같아요. 여행도 좀 다니고 가까운데, 그리고 이제 뭐 보고 싶은 영화 열심히 보고. 30년간 열심히 일했으니 한 1년은 푹 쉬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마음 같지 않다는군요. 퇴직금 받아놓고 조금 줄어나가고 그러니까 위기감이 오는 거죠. 그래서 1년 딱 지나고 나니까 그야말로 이제 조금 발을 동동 구르는 그런 지경이 이제 된 것 같아요. 갑자기 이제 눈앞에 어떤 거대한 싱크홀이 생긴 것 같아요. 예, 질주를 하다가 운행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푹 꺼지는 거죠. 저도 이거 영상 보면서 이 사업을 준비하지 않았으면 저도 딱 저 모습일 것 같아요. 딱 그죠. 그리고 지금 제 친구들이나 선배들 모습 보면 다 저런 모습이거든요. 열심히 안 산 건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사실 이게 노후가 준비가 안 된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 또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님을 본다면 또 사실 이 의료병이 사실 장난 아니거든요. 저도 장모님이 이제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하여튼 많이 병원비가 정말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간병비 이런 것도 정말 무시 못하고 올해 병원비보다도 의료보험이 잘 됐으니까 이 간병비가 더 무서운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그죠? 사실 문제가 많고 이 고령화 사회에서는요 다 필요 없다는 돈이 제일 중요해요. 돈이 효자노릇 다 한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이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또 저런 나이가 됐을 때 과연 자녀들이 우리를 이렇게 우리가 의료비용 같은 거 준비해 줄 수 있을까 생각해 본다면 정말 우리가 뭔가를 준비해야 되는 시대가 되지 않나. 그래서 돌파구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답은 뭘까요?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데 답은 뭐냐면 돈을 많이 벌면 돼. 돈을 많이 벌면 다 해결됩니다. 그죠? 돈을 더 버는 거죠. 자, 근데 이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보통 생각하기 때문에, 그죠? 아까 이 워렌 버핏 이 사람은 예전부터 그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하나의 수입에 의존하지 말고 더 많은 수입을 늘려야 된다라고 옛날부터 강조해왔는데 요즘 특히나 많이 더 회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영어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제가 자막 좀 깨시게 지금 졸리 시간이니까 아까 그 노래 이후로 좀 졸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읽어드리겠습니다. Never depend on a single income. 아, 예. 제가 아무리 들어도 발음이 순수한 것 같아요. 예.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 수입에 의존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분은요, 근데 그 수입도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수입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의 성격이 더 중요하다고 이분이 얘기했어요. 아까는 이제 영어로만 얘기하니까 미안했던지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돈의 성격은 다른 돈을 벌어야 된다 해서 잠자는 동안에도 내가 아픈 시간에도 내가 쉬는 시간에도 돈이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지 진정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이분이 소개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무슨 수입을 가져야 되냐면 내가 쉬어도 나오는 수입, 그리고 우리가 자산성 수입을 가져야만이 된다라고. 그래야 아까 말했던 그런 모금부터 모든 게 다 준비된다라고. 왜? 일하지 못한 시간이 오니까 라고 이분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자산성 수입에 대한 얘기를 제가 오늘 지금 할 건데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소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아빠 가난아빠 지금 저자인 로버트 기요사키가 돈의 그 현금 흐름의 4분면을 얘기하면서 돈을 버는 방법 4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져 있으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돈을 우리가 벌어야 될지에 대한 것을 같이 한번 생각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전 대우장처니까 직장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왼쪽에 맨 위에 있는 E, 인플로이입니다. 그래서 내가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일한 만큼 돈을 받는 그런 삶이었고, 또 S 같은 경우 셀프 인플로이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자영업자를 주로 얘기하는 거, 전문적인 속하는 분들을 말하는 거죠. 그 왼쪽에 두 분은요, 전 국민은 95%가 다 이쪽에 종사해요. 대부분요. 그죠? 근데 경제 부에 한 5%밖에 차지 못한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일을 해야만, 시간을 투자해야만 돈을 벌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갖다가 시간과 돈을 맞바꿔지게 한다. 그래서 노동을 해야 돈을 버는 수입이기 때문에 노동 수입이라 표현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물을 길어 팔아서 돈을 버는 그런 거 비슷하다. 그래서 양동의 수입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왼쪽에는 부자가 없어요. 이제 부자가 어디냐? 오른쪽에 있는데, 오른쪽에 마지막에 밑에 I 같은 경우는 투자가는 시드머니가 있어야 되니까 그건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진짜 부자는 누구냐면 B, 그죠? 비즈니스 오너가 되는 방법이 부자가 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영어로 you own 시스템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쪽에는 국민의 5%밖에 사람들이 차지하지 않지만 경제의 부의 95% 정도를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수입을 무슨 수입이라고 부르냐면 자산성 수입이다. 그래서 돈을 버는데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내가 몸이 아픈 시간에도 누군가 내 대신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내 대신 일을 하는 존재를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시스템이 돈을 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산서 수입, 뭐 파이프라인 수입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죠. 우리는 그리고 뭐냐면 비즈니스 오너가 되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저는 몰랐을 때는 그 인플로이가 되면 그냥 직장인만 열심히 하면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왜냐면 제 부모님 그렇게 알려줬거든요.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대기업 들어가면 뭐 인생이 보장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었거든데 막상 해보니까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부자는 오른쪽에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더버트 교사학계가 얘기한 시스템을 가지는 비즈니스 오너가 되는 방법을 소개했는데 예.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요. 기업 주도형 방식이 있는데 대기업 사장이 되는 방식이에요. 대기업 사장, 제가 다녔던 대우자동차의 뭐 김우주 회장님 같은 경우는 수만 명을 직원을 고용해서 시간을 수만 명을 복제해가지고 그 결과치를요 본인이 가져가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경우도 있는데 사실 뭐 이거는 특별한 케이스고 우리가 이렇게 비즈니스 오너가 되는 방법은 쉽지 않은 방법이고 또 하나가 이제 프랜차이즈 대표가 되는 방법도 있어요. 이것도 시간을 복제하는 개념인데 본점이 갖고 있는 사업의 노하우를 가맹점을 모집해서 가맹점이 잘 되도록 도와주고 가맹점이 발생한 매출의 일정 부분을 매달 받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맹점이 많을수록 나는 받는 돈이 많으니까 부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가맹점 스스로 알아서 하기 때문에 내가 관여하지 않아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돈이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잘하고 계시는 그 백종원 씨 같은 분이 여러 가지 브랜드를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프랜차이즈 굉장히 많거든요. 그죠? 요즘도 TV 계속 나오더라고. 처음 좀 나오다 마실 줄 알았는데 계속 나오시대. 뭐 요즘 뭐 장사 천재인지 그것도 하고 뭐 좀 외국 나가서 뭐 음식도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잘 아시다시피 부인이 그 소유진 씨라고 그 여배우잖아요, 여배우. 나이 차도 많이, 제가 봐서 15살 좀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저는 되게 의아했거든요. 왜 그 나이 많은 남자를 그 여배우가 선택했을까? 그죠? 이상하잖아요, 좀. 나이도 많이 차이 나고. 굉장히 멋진 배우도 아니고. 그죠? 근데 알고 봤더니 돈이 많더라고. 그죠? 돈이 많으니까. 그 여자, 그 부인이 잘 선택한 거지. 남자도 나이도 많은데다가 돈도 많아. 딱 좋은 거지. 그리고 직업을 받던 요리사에 막 음식을 해가, 뭐 제가 먹고 싶은 거 해줄 거 아니에요. 막, 그죠? 그리고 또 그분 또 똑똑한 거지. 그게 알아보니까 요리사가 건강할 수는 없어, 별로. 왜? 맨날 요리 막 한다고 그 독가스 많이 마셔가지고 폐 건강에 안 좋을 수 있어. 그러니까 나이 많고 건강 안 좋고 돈 많고 그러면은 좋은 거잖아요. 그죠? 예. 그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가시 얘기하시면 안 돼요. 부들고. 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프랜차이즈 대표가 되는 것도 시간을 복제하는 좋은 방법이라는 거지. 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결론은 그거예요. 어떤 부자도요. 내 힘으로 내 노동력만으로 부자가 된 사람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몰랐던 거예요. 내가 열심히 혼자 일하면 저축하면 부자 된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을 통해서 시간을 복제하는 게 중요하다. 나 대신 누가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 두 가지 방법은 근데 아무나 못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 건데 세 번째가 바로 소비자 주도형 방식인데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비즈니스 오너가 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로버트 교사님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자들만의 영역이었던 그런 곳에 우리를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길을 제시하는 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소개하고요. 자, 결론은 이겁니다. 땡땡땡이 돈을 벌어야 부자가 된다. 땡지야. 자, 땡땡땡이 누굴까? 자, 김동국이 돈을 벌어야 부자가 된다. 뭐 이것도 맞아요. 맞고. 아니면 그럼 배우자가 안 맞잖아. 그러니까 배우자 이름을 대. 홍길동이 그죠? 돈을 벌어야 부자. 아니면 남편이 돈을 벌어야 부이인이 그죠? 아니면 자녀들이 뭐 좋아요. 근데 그게 답은 그게 아니고 뭐예요? 시스템.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내가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죠? 이게 이 개념만 깨쳐도 여러분들 사실은요. 이제 앞으로 살아가시면 어떻게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될지 방향성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보는 아메 사업은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아메 사업은 누가 저한테 묻는다면 시스템 사업이고 자산 수입을 만들어가는 일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인정을 안 하죠. 그죠? 뭔 소리 하는 거야? 물건 열심히 몇 개 팔아가지고 용돈 버는 거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현상을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요. 우리는 본질을 보셔야 되거든요. 본질을 제대로 들여다보시면 현금 자산성 소득이 나오는 계속 나오게 하는 그런 시스템 수입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 이게 진짜 시스템 수입인지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 겁니다. 자,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게 이게 자산 역할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볼게요. 저는 97년도에요. 아메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되게 일찍 시작했죠. 벌써 26년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한 3년 정도 부업으로 했어요. 3년, 4년 정도 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회사는 망했지만 옷값 당했지만 월급은 나왔거든요. 근데 한 3, 4년 지나니까 월급도 안 주고 사람들 내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때 희망퇴직을 하면서 그때 제가 희망퇴직을 제가 했는데
한 4년 정도 하고 나니까 월급보다도 한 3배 정도 수입되더라고요. 근데 전 대우를 너무 사랑해서 열심히 다니고 싶었는데 그 대우가 저를 사랑하지 않아가 다 나가라 그래가지고 희망퇴직이 나왔거든요. 그때 이미 회사 월급이 이렇게 많았으니까 그 이후로 제가 이제 전업한 지가 벌써 한 20 몇 년 된 것 같아요. 출근 안 한 지가 벌써 20년 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20 몇 년 동안 내가 사업한 결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시면 한 20명 정도 알렸어요. 20 몇 년 동안. 제가 만약 일반 영업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일반 영업하는 사람인데 20명 알렸어. 20년 동안. 그럼 굶어 죽어요. 그 사람은. 근데 저는 뭐 아는 사람 별로 없고 말투로 들어봐서 아시겠지만 제가 경상도 스타일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친구도 다 지방이 있고 뭐 아는 분이 별로 없어서 한 20명 알렸는데 그중에 10명 정도는요 소비자고 10명 정도 저하고 이제 사업이란 걸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와서 미팅도 듣고 같이 만들어 가는 거죠. 이 10명이 알려가지고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회원을 제가 대충 보니까 이 회원이 1년 한 번씩 갱신도 하고 또 새로운 분 들어오고 또 번호가 없어지고 왔다 갔다 해요. 이런데 대충 보니까 한 2만 명 정도가 매번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2만, 예, 믿어주세요. 그런 표정 좀 부담스럽습니다. 예, 믿어주시고요. 2만 명 중에 보니까 한 19,500명 정도가 그냥 물건이 좋아 쓰는 소비자예요. 좋아서. 그리고 한 500명 정도가 저하고 비즈니스를 같이 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렇게 매출이 얼마냐. 제가 보니까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연매출액이 이렇게 130억이 넘어요. 자꾸 억을 자고 사람들 오타라 그러는데 오타 아닙니다. 저거 그죠? 제대로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표정을 제가 이미 제가 익숙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실제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실제 그런지 아닌지 볼게요. 자, 이게 뭐예요? 성취보고서라고 해가지고 한국암회에서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연말 12월 말까지가 아니고 한국암회 회계연도는 9월 1일부터 해서 다음 연도 8월 말까지 1년을 잡아요. 그래서 매달 매출액, 반품금액 이런 거 다 해가 보고서를 매달 보내주거든요.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죠? 2023년 8월 달이니까 지난 8월 달에 마감했어요. 1년치를 마감했기 때문에 1년 데이터를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밑에 다운라인 전체 주문이라고 여기 보면요. 여기서 전체 주문 여기 보면 얼마나 14억 6천만 원. 그죠? 그죠? 그다음에 뭐 11억, 10억, 10억 쭉쭉 가가 연말까지 갔더니 잘 안 보이시니까 제가 친절하게 확대를 했습니다. 요건데요. 보시면 요거예요. 132억 900 뭐 3만 8천 100원. 100원 누가 쓰는지 모르겠지만 100원 이렇게 쓴 거예요. 거기 보시면 이제 회원들이 막 다운라인 전체 총 주문 있잖아요. 보면 7,000명, 8,000명 이런 분들 쓴 거예요. 그러니까 2만 명 중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달 안 쓰고 또 7,000, 8,000명 쓰고 또 떨어지니까 다음 달 또 쓰고 왔다 갔다 쓰는 거예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은요. 제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피드책 쓴다는 거예요. 왜? 출근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외출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뭔가 나하고 생활 패턴 다른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와 상관없이 그분들은 자기가 원래 필요한 제품을 갖다 쓰는데 그 생필품 매출이 모여가지고 제가 만약에 한 달에 1년에 130억을 내가 물건 판다 생각 혼자서 판다고. 저도 다 피누치아 같은 생필품을 130억을 팔아야 혼자. 어떻게 하면 팔 수 있을까요? 감이 안 오시죠? 아메 밑에가 매장 가시면요. 세제를 1,000만원치 딱 사서 1,000만원치? 1,000만원치 사면요. 1톤 트럭을 2트럭이에요. 자, 그러면 질문 들어갑니다. 130억을 세제를 사면 1톤 트럭으로 몇 트럭일까요?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제가 그 외계사에 옛날에 처음 마케팅 들어갔는데 뒤에 나오거든요. 1,000만 매출하면 21% 돈을 돌려준대. 그럼 210만 원을 주는 거잖아요. 그때 월급 제가 120 받을 때니까 월급 두 번 나오잖아. 그 1,000만원치 팔아보려고. 그럼 1,000만원치 세제를 사면 얼마나 될까? 부피를 막 계산했더니요. 1톤 트럭 2트럭이더라고. 그 계산하면서 내가 지금 기절할 뻔했다니까. 이 세제를 갖다가 한 달에 그것도요. 두 트럭 팔아야 돼. 그럼 제가 지금 130억이면 저거.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있냐면 잘하는 게 아니고 이게 바로 시간이 복제된다는 개념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 혼자 힘이 아니라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고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요. 그냥 단순 소비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위에 나가보시면 아메 제품 뭐 좋다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비싸다는 분도 있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사실 세상에 싼 건 되게 많아요. 근데 여기 있는 이분들은 왜 굳이 밖에 나가면 솔직히 널린 게 세제고 얼마나 그 생필품 많습니까? 매장 어디가 다 있는데 왜 굳이 이 사람들은요 이 제품을 쓰자는 거지. 그냥 제가 아메 제품이 무슨 싸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아메 제품은요 가성비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가성비를 따진 사람이야. 그 밖에 나면 그런 거 있잖아. 우리 거 싸다 하면서 애를 쓰는 네트워크 있거든요. 애를 쓰는 네트워크 있어. 그 싼 거 찾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요 더 싼 게 생기잖아. 다 글로 가버려요. 내긴 사람들은요, 싼 거 생겼다, 그걸로 안 가요. 왜? 이게 훨씬 더 내가 이 돈을 투자한 만큼 훨씬 더 가성비가 뛰어나는 일이라고 판단하고 쓰는 분들 때문에 이분들 매니아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실 뭐 온라인 쇼핑 같은 거 할 때 제일 그 문제가 뭐예요? 내가 이 사이트 갔다가 G마켓 갔다가 그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11번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문제잖아. 그러니까 그 업주들 입장에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 매니아들이 자기가 좋아 쓰는 제품에 모여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계속해서 제품 바꿔 쓰죠. 그럼 매출이 계속 발생되면 그죠? 그에 대한 어떤 일정의 보너스를 제가 계속 돌려받는 거예요. 그게 제가 만든 네트워크를 자산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죠? 매달 매출이 발생되는 거죠. 오늘 또 우리 뭐 한국함에 있고 다른 신제품 하나 나온 게 프로모션 그러니까 매출이 그냥 확 뛰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특별한 거 없는데 이 소비자들이 신제품 나오니까 좋은 거 아니까 또 박스도 바꿔 쓰는 사람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일이면 저 네트워크를 우리가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저 네트워크를 하나하나. 그죠? 정서되어서 비누 치약 하나 샴푸 하나라 무시할 게 아니라 그게 모이고 쌓이면요. 엄청난 결과가 났습니다. 그죠? 제가 어떤 분이 이제 여기 매장에 한번 초대돼가 와가지고 막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분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혹시 사장님 이 매장을 얼마 주고 차리셨어요?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매장이 제 건 줄 알아 이걸 다. 왜냐면 제가 130억이라 그러니까 130억 매출 하면 밖에서 하면 솔직히 이런 매장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은 이 매장을 얼마 주고 차리셨어요? 나 돈 하나도 안 들었는데요? 전 돈 하나도 안 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매출이 발생된다는 거죠. 그 우리는 요즘 이렇게 경기 어려워도 제가 뭐 임대료가 나갑니까? 뭐 돈 떼먹는 직원이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부서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리스크가 전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단지 얘기는 제 사업을 도와주는 거죠. 직원들이 있는 거고 회사가 있는 거죠. 그죠? 그냥 무료로 이용하면서 내 사업을 펼쳐가는 거죠. 내 자산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마케팅 듣고 하는 이유도 내가 이 자산을 만들려면 내가 네트워크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우기면 안 되잖아. 우리가 남이가 하고 자꾸 물건 당기고 막 이러면은 좀 지나 남대 있거든요. 연락도 안 되고 저 문자 씻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설명해야 되고 우리가 배운 대로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배우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자, 아메이라는 회사는요, 전 세계 100여 개 국가 지역에 나가 있는 다국적 기업입니다.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저는 25년 동안 하면서 얼마나 많은 다단계를 바뀌었어요. 수많은 다단계가 생겼다 다 없어졌거든요. 그럼 제가 만약에 25년 했는데, 회원이 2만 명 만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메이가 망해버렸어. 그럼 저는 뭐가 돼요? 아까 그 영상에 나왔던 그 사람, 하고 싶으시던 그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제가. 그죠? 뭐, 백수지, 백수. 2만 명의 소비자를 가진 백수야. 그렇게 회사가 버텨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회사에 대한 위상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100여 개 국가 지역에 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미시간주 에이다에 있는 이 본사 전경이에요. 저는 엔지니어 출신이니까 또 이런 공장을 보면 또 가슴이 막 뛴다니까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 미술품 막 그런 거 보면 막 이런 분도 있죠. 저는 그 미술품 보고 이런 분 보고 놀라요, 제가요. 저게 왜 감동적이야? 그 그림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딱 보면서 감동이 모르지 않아요? 감동이 딱 멋지다 진짜. 저게 얼마나 더 많은 돈을 투자했을까? 무슨 의미예요? 이 회사가 영업을 오래 하겠다는 거예요. 다단계 일반 네트워크 기업들은요 회사 공장 없어요. 하다 안 되면 도망가야 되는데 무슨 공장을 만들어? 정말 많은 돈을 투자했다는 얘기는요 오랫동안 영업을 하겠다는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적의 1마일 공장이 있고요. 제가 또 알아보니까 저도 또 연구원 출신이니까 이 회사의 기술력 되게 중요하잖아요. 알아보니까 R&D 쪽으로 연구력으로 봤을 때는요 전 세계 2위 정도 하는 거죠. 그런 경쟁력을 갖고 있고 아메 과학자도 굉장히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천 건의 특허를 또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메 제품을 직접 생산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얼마나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냐.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핸드폰 같은 충전 많이 하잖아. 무선 충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 무선 충전 기술에 대한 기사가 조선일보에 2015년도에 나왔어요. 여기 뭐라 하냐면 확산되는 무선 충전 기술 해가 도저히 무선 충전 기술의 원천 기술을 누가 갖고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이 기사가.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뒤에 나왔어요. 이런 가정용 무선 충전 기술의 원천 기술을 누가 갖고 있을까? 지도 놀랐나 봐. 특이하게도 글로벌 지적 기업 아메이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삼성이 빌려서 다 빌려 쓰는 거예요. 자, 이런 기술을 갖고 있다는 거죠. 회사가 특허를 많이 갖고 기술력이 있다는 건요.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응? 사실 오늘 나오는 우리 오메가3 뭐 오메가 마린 그것도 나온 것도요. 오메가3가 굉장히 좋아하고 우리 건 원래 좋아요. 근데 새롭게 안 만드는 애도 잘 팔려요. 없어서 못 먹어. 진짜 잘 팔리는데 또 하나 기술력이 업그레이드 돼가서 더 수수료가 뛰는 제품을 만들면 되잖아요. 타사 제품과 이게 경쟁이 안 돼. 경쟁이.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잘 모르지만 조금만 공부를 해보면요. 비교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만든 네트워크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메 제품이나 밖에 슈퍼 제품이 비슷비슷해. 그러면 제가 만든 네트워크는 의미 없어요, 저거. 그 사람도 언제든지 떠날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회사가 그렇지 않게끔 정말 경쟁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네트워크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굉장히 우리 튼튼한 우리의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왼쪽에 있는 두 분이 창업자 두 분 다 돌아가셨고 이제 자녀분들이 맡아서 하고 있고요. 중간에 있는 스티브 베넨데 이분은요. 이제 보시면 미국 상공회의소 의장도 우리가 취임했었고 두 번 연달아 했다는 얘기도 나와요. 그리고 아버지도 의장을 했었고 아들도 의장 최초의 사례가 됐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이분이 한국에 많이 올 때마다 여러분 상공회의소 의장 정도 되면요. 상공회의소 어떤 곳이 우리나라로 이게 뭐 정경련 이런 거죠. 정경련 의장이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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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미국 상공회의소는 사실은요. 미국에는 지금 한 300만 개 넘는 기업이 있다잖아요. 그 기업을 대표하는 그죠. 단체의 수장이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근데 이분이 한국 올 때마다 이렇게 대통령들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을까? 대통령 만나서 저 혹시 아메이치약 아세요? 아메이치약 국민치약인데 책 하나 팔아주세요. 뭐 이랬을까요? 치약 팔러 온 게 아니에요. 지금 저게 아무리 국민치약이라도 뭐예요? 그죠? 의장 자격으로 온 거예요. 와가지고 접견하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뭐 여기 그 부시 대통령이요. 저 중국 아메이 오픈할 때 가가지고 연설을 한 거거든요. 저분이 강사료 한 몇백만 받으려고 명예와 부 모든 걸 다 갖춘 전직 대통령이 제가 피라미드 기업니까 강의해가지고 강사를 받으러 갔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우리 뭐 클린턴 대통령이라든지 뭐 오바마라든지 그죠? 다 그냥 그 아메이 극찬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자, 한국 아메이는 91년도 세계에서 지금 한 1조 2천억 정도 매출을 하고 있는 아센타워 27층부터 쓰고 있는 그죠? 29 쓰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한국 아메이고. 그다음 이분은 저도 잘 모르는 분인데 기사가 났길래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보면 제가 옆에 있는 머리가 별로 없는 저분이요. 누군지 아세요? 필리 코틀러라는 분인데요. 저도 잘 몰라요. 코틀 많이 나신 분인가? 필리 코틀러. 근데 중요한 저분이 마케팅의 아버지래. 근데 저는 딱 단어 잘 모르겠는데 마케팅 잘 모르는데 아버지가 알겠다. 아버지. 뭐의 아버지? 음악의 아버지. 뭐의 아버지? 아버지는 정리한 거야. 그렇게 좋은 거니까. 하여튼 마케팅의 아버지가 얘기했어요. 한국 아메이가 굉장히 매출액을 갖다가 최대 매출했지만 굉장히 건실하게 다 성장하고 있다. 내실까지 갖추면서 성장하고 있다라고 아버지가 얘기했어요. 믿어주세요. 아버지가 얘기했으니까. 자, 그 아메이 사업은 어떤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차피 다양한 쇼핑 채널을 이용해서 물건 쓰잖아요. 그죠? 쓰는데 여기 쇼핑 채널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이거예요. 소비를 하는데 그게 다 돈이 나가는 거야. 지출이야. 그게 공통적인 특징인데 자, 아메이수도 이 비슷한 제품들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요. 왼쪽에 있던 쇼핑 채널을 이용하지 마시고 오른쪽으로 이용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브랜드 체인지 하시면 이 쇼핑 채널 특징이 뭐냐면요. 소비 자체가 매출이 되기 때문에 매출 대비 수입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물건 마음에 안 들면 100% 환불도 되고 그다음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쇼핑몰이라는 거예요. 그죠? 일반 쇼핑몰 아무리 이용해봐야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는 없어요. 근데 아메이 매장을 내가 이용하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물론 좋은 제품 쓰는 건 덤이고 사업할 수 있는 기회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입이 창출가 가능한 이유 뭐냐면 저는 처음에 이거 딱 들었을 때 왜 아메이가 돈을 갖다가 이것을 벌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돈을 안 좋은 물건 비싸게 팔아먹고 많이 남기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니고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보시면요. 일반적으로 물건을 만들면 내가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내가 소비자가 갈 때까지요. 중간에 우리는 어떤 단계를 거치냐면 이 광고 유통의 단계를 거쳐요. 그죠? 누군가는 광고해야 되고 유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광고비 유통비를 그 광고업자나 유통업자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아메이도 제품을 똑같이 만드는데 그 대신 원가를 좀 더 들여. 그래 좋은 제품을 만들어요. 왜? 경쟁력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 300원 원가를 더 만들어서 브랜드 공급을 소비자한테 공급하는데 중간에 여기는요. 광고 유통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냐 봤더니 이 돈을요. 400원 정도를 갖다가 돈을 갖다가 유통하지 않고 누군가한테 돈을 돌려준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우리 같은 회원들한테 돈을 캐시백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가 좋지 않은 물건 비싸게 팔아서 남기는 게 아니라 어차피 나가야 될 돈, 누군가는 광고업자나 유통업자가 나가야 될 돈을 그 중간 유통 비용을 가지고 내가 나눠 가진다는 거예요. 이 400원이 모이면 얼마나 큰 돈이 되냐면 보세요. 이게 이제 금융감독위원 딱 들어가시면요. 전자공시를 보시면 각 기업별로 해가 매년 3월 달에 공시가 뜹니다. 뭐냐면 그 재무제표부터 손익계산서 다 떠요. 매년 볼 수 있거든요. 한국함에 딱 치시면 나와요. 이게 2023년 3월 달, 올해 3월 달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매출액 2022년도 거 전체 매출 봤더니 매출 얼마나 봤더니요. 1조 2천억 정도 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요. 매출 에누리아 저게 매출. 이게 뭐냐면 돈으로 400원짜리가 400원을 모아서 돈을 돌려준 금액. 얼마나 봤더니 4,370억을 돈을 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제 오늘 얘기 아니라 한국아메이가 1조 넘은 지가 1년이 넘었다. 아니 10년도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10년 내내 매년 4천억 돈을 어쨌든 나눠준 거예요. 누가 가져가는지 우리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우리가 가져오자는 거예요. 응? 각자 노력에 의해서 그 돈을 내 몫이 있는 거거든요. 응?
어차피 내가 안 가져가면 누가 가져가? 누가 가져가요? 분명한 거는. 우리는 돌려주게 돼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저 4,300원이라는 돈을 우리 중에 우리 일부분을 가져오자는 거예요. 그게 사업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사업 방법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써봤던 경험, 좋았던 경험을 공유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내가 어떤 수익을 가져가는 건데 일반적으로 그 경험을 공유하는 일은 많이 있어요. 우리가 뭐 SNS를 많이 하신 분들 보면 내가 뭐 인스타 같은 데 가서 뭐 좋은 것들 내가 올리고 뭐 하든 뭐 자랑질 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좋았던 음식점에서 그걸 찍고 올린다고 그 좋았던 식당 사장이 연락 와가지고 나한테 뭐 주는 건 없잖아. 그죠? 그 왜 그러냐면 경험을 공유하는데 그 사장하고 나하고 연결이 안 돼 있거든. 근데 아메는요, 내가 경험을 공유하면 연결이 되기 때문에 뭔가 매출이 발생되면서 나한테 수입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제가 아주 쉽게 우유를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얘기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유 이야기인데 여기서 또 선택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야기 버전이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우유 이야기, 두 번째 우유 스토리, 세 번째 밀크 이야기, 네 번째 밀크 스토리. 밀크 스토리는 죽을 때까지 못 듣습니다. 이제 우유 이야기예요. 이거 할 때마다 좀 쑥스러운데요. 우리 딸이 항상 그래. 아빠, 제발 어디 가서 이런 아재 개그 좀 하지 마 그래. 그래서 아니야. 이거 못 켜. 내가 그랬거든요. 요즘 아재 개그 시대야. 아재 개그 못 킨 시대잖아. 먹힌지 안 먹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못 켜요? 예. 감사합니다. 아재 개그도 머리가 좋아야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딴데 그래. 야, 이것도 머리 좋아야 하는 거야. 제가 옛날에 이런 아재 개그 했거든요. 그때 PPT 그때 없을 때 옛날에는 제가 판서를 막 강의했단 말이에요. 그럼 판서하면 멀리서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럼 제 펜도 이런 일반 펜이 아니고 마카펜이 굵은 거 있어요. 그걸 딱 제가 하나 5,000원짜리 사가지고 쓰면 굵게 나오거든요. 딱 들고 가서 여기 계신 몇 분의 제 펜을 위해서 제가 펜 서비스로 이 펜을 준비했습니다. 딱 그러면 사람들이 먹히더라고. 그죠? 그죠? 먹히지 않아요? 그런 거? 아, 그날이 그립습니다. 자, 우유 이야기. 내가 내 애랑 슈퍼 가서 우유를 이렇게 운동 끝마치고 사 먹었어요. 근데 어느 날 슈퍼 문을 닫았어. 왜 닫았을까요? 망한 거지. 망해서 문 닫았습니다. 옛날엔 코로나 확진돼서 걸렸고 문 닫았고 지금은 망했어요. 경기 안 좋아가지고. 근데 500 주고 사 먹었는데 우유란 게 뭐 A만 파는 게 아니잖아. B 슈퍼도 있단 말이에요. B 슈퍼 가서 우유를 사 먹으러 갔더니 주인이 저한테 딱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가게에 단골이 되어주시면 몇 가지 혜택을 주겠대요. 첫 번째, 고품질의 우유 주겠다. 어떤 우유? 광고하는 우유. 체세포 100%. 그리고 그런 우유를 주겠다는 거지. 그죠? 그리고 혹시 먹어보고 맛이 없으면 같은 가격이지만 맛이 없으면 언제든지 돈으로 환불해 주겠다. 괜찮은 것 같아. 좋은 우유인데 마음에 안 들면 환불해 주는데.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가게는 300원 매출당 티켓 하나를 주는데 이 티켓을 1000장을 모아 오시면 공짜로 해외여행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제안한 거예요. 생각해보면 어차피 먹는 우유인데 좋은 우유고 혜택도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 그죠? 가격도 똑같고. 그래서 제가 이 좋은 어떤, 그죠? 혜택을 남 알고 싶기에 너무 아까워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동생한테 이 사실을 알렸어요. 근데 다행히 이 동생은요, 착한 동생인 거예요. 못된 동생은 내 말 안 들어. 뭐 그런 데가 어디 있어 하고 계속 A리시브 가지만 이 동생은 착한 동생이기 때문에 여기 오신 분들처럼 착한 동생이라서 제 말 듣고 어디요? B슈퍼 가서 똑같이 우유를 500원 사먹고 티켓을 받아온 거예요. 자, 또 내가 좋아하는 그 친구도 있어요. 친구한테도 이 정보를 줬더니 어떤 친구예요? 이 친구는 착한 친구. 그래서 이 친구도 제 말 듣고 가서 우유를 500원 사먹고 티켓 받아온 거예요. 자, 다음날 내가 슈퍼로 또 그죠? 가서 우유를 사러 갔더니 A슈퍼가 문을 딱 열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A슈퍼 안 가죠. 왜? B슈퍼 혜택이 더 좋으니까. 그래서 B슈퍼 가서 우유 사러 갔더니 주인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다녀간 뒤부터 매출액을 계산해 보니까 매출액이 500짜리가 3개 나갔잖아요. 1,500원이면 티켓이 몇 개 만들어져야 되면 5장이 만들어져야 돼. 5장에 내가 하나 가져가고 동생 가져가고 친구 가져갔잖아요. 이 2장이 남았다는 거 중요한 거는 이 2장 남은 걸 누굴 줄까 생각하다 보니까 이 2장을요 나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자, 일반 유통에서 이 2장을 누가 가져갑니까? 광업자, 연예인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특히 연예인들 중에도 이름에 유자 들어가신 분들이 많이 가져가요. 공유, 아이유, 뭐 유재석 이런 거 이름 유자 들어가야 돼. 유자 들어가신 분 이름 유자 들어가야 돈을 많이 가져갑니다. 그런 분이 다 가져가는 거야. 그죠? 근데 나는 그만큼 뭐 인지도 높지만 내가 광고에 노력했기 때문에 2장을 내가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장에 우리 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친구하고 동생한테 내가 뭘 했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우유를 등짝에 짊어지고 갖다 팔았어요? 제가 처음에 아메를 듣고 4개월 도망다닌 이유가 여기 이겁니다. 분명히 선배가 나한테 얘기하는데, 대학원 선배 얘기하는데, 이거 파는 거잖아, 분명히. 근데 그랬어요.
저한테 그때 10시 뭐 11시 퇴근할 때니까 아 선배 아니 우리 차는 안 팔지만 인간적으로 밤 10시 퇴근해가지고 이거 어디 갖다 파냐고 그랬어요. 응? 파는 거 아니래. 뭐 어떻게 안 팔면 그러더니 전달하는 거래요. 뭐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파는 거나 전달하는 거나 그럼 뭐 케어밀처럼 사람은 끌어들이면 됩니까? 그러더니 또 사람 끌어들이면 안 된대. 그럼 뭐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후원을 하래요. 뭔 이야기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됐고요 하고 제가 물건 몇 개 달라고 해가지고 그냥 그 있잖아 속으로 먹고 떨어져 이런 거 있잖아 물건 몇 개 사줄게 그러고 끝냈던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게 왜 아메리카 세일즈가 아니냐면 세일즈는 이런 거예요. 내가 물건 100원 주고 사와야 밖에서 그 200원 주고 파는 거야. 100원 남죠. 그게 세일즈잖아요. 근데 여기 뭐 하는 거예요? 우유가요. 내가 먹는 우유값이나 친구가 먹는 우유값이나 동생이 먹는 우유값 똑같아요 지금.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500원대가 500원 주는 거야 지금. 왜 이럴까 우리가? 중간 마진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냐면 이 제품이 정말로 우리가 같이 모여서 쓰면은 그 4천억 넘는 돈을 우리가 나눠 가질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래서 모였으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어떤 혜택을 나눠 가질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내가 뭘 전달하냐면요. 정보를 전달하고 자랑을 하는 거지 절대 물건 팔아가지고 이 사람 몫을 가져가야 될 몫을 내가 가져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팔아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도 마진분 사업이 아니라 내가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는구나. 근데 이 사람들 모이려면요. 이유가 있어야 될까 이유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게 바로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배워야 돼요. 왜 이 자리에 맨날 나와가지고 들어야 되냐면요. 잘 듣고 나는 이해했는데 가서 이 설명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반복적으로 교육을 듣고 내가 설명 잘해서 그 사람 이해시키잖아요. 그러면 같이 우리가 물건을 나눠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매출이 발생되면서 그분도 좋은 제품 쓰고 돈도 벌어갈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나도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고 내가 정보 전달 잘하는 사람이 사업 잘하는 거예요. 그 마케팅이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물건 팔아서 뭐 마진보고 끝내는 거라면 굳이 뭐 이제 모일 필요 있습니까? 그냥 저기 뭐 혼자 나가서 팔다가 마진 보고 끝내면 되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이렇게 하는. 그래서 아메이는 미팅이 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꾸 미팅 나오라 그러잖아요. 저도 처음에 이해를 못했거든요. 미팅도 옛날에 그 미팅이 아니잖아 이게. 응? 남녀간의 미팅도 아니고 이 미팅 왜 자꾸 나와라 그래. 근데 나오다 보면 이유를 알게 되겠다. 자, 캐시비어 나눠줍니다. 보면요. 자, 여기서 이거 잘 보셔야 돼. 여기서 제가 또 도망 다닌 4개월 동안 도망 다니다가 또 한 2달 더 도망 다녔거든요. 그 이후에 또 나옵니다. 자, 스폰서는 IB가 각자 이제 사업을 했어요. 스폰서는 나한테 이 사업을 전해준 사람, 내가 AB한테 알렸어요. 각자가 20만치 물건 썼어요. 20만. 근데 제가 이 보면 물건 20만 포인트 정도 되려면요. 한 5, 6만 원 써야지 20만 포인트가 돼요. 근데 제가 이제 포인트를 한번 이제 계산을 해볼게요. 똑같이 물건 썼는데 이 4명이 각자 돈을 돌려받을 거예요. 회사 안에서. 누가 가장 많이 돌려받을까요?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하면 대부분 어떻게 해요? 스폰서, S를 한 사람 제일 먼저 했으니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 자, 회사 입장에서 물건 다 갖다 썼어요. 자, 그러면 회사는요, 스폰서가 없었으면 나도 몰랐고, 왜 특별히 광고를 안 하니까 A도 몰랐고 B도 몰랐기 때문에 이 전체를 스폰서 그룹이라고 표현하면서 스폰서 입달 매출액을 80만 원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 80만 같은 경우 저기 보시면 6%예요. 왜? 60만과 120만 사이에 있으니까 6% 곱하면 48,000원이 스폰서 전체 그룹에 나온 돈이에요. 이 돈을 스폰서 다 가져가면 안 돼. 왜? 나도 있고 A도 있고 B도 있고 각자 몫이 있잖아. 각자 쓴 게 있기 때문에 각자 몫을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스폰서 그룹에서 내 그룹, 나의 그룹 몫을 60만 매출액 인정해주고 60만에 대한 6%니까 3만 6천 원을 나눠주는 거예요. 빼주는 거야. 그러면 스폰서 임달 수입은 12,000원을 가져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는요, 내가 3만 6천 원 다 가져가면 됩니까? 안 돼. 왜? A목도 있고 B목도 있잖아. 줘야 돼. 그래서 A목, B목 얼마나 잡았더니 각자 6천 원씩이에요. 그래서 빼주고 나니까 나의 몫은 24,000원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다 잘 됐잖아요. 근데 일반 상식으로 생각하면 먼저 사람이 돈을 벌게 되는 게 일반 상식이에요. 근데 남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업은 스폰서가 먼저 했지만 일은 누가 더 많이 했어요? 내가 일 더 많이 했죠. 남의 일이 뭐예요? 자랑하는 거잖아. 나는 스폰서 나한테 1명 자랑했는데 난 2명 자랑했잖아. 내가 자랑 더 많이 했으니까 광고 더 많이 했으니까 내가 광고비를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입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 수입은요 절대 선착순이 아니에요. 노력순. 내가 일한 만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 파트너보다 그죠? 제 스폰서보다 제가 더 열심히 하면 제가 수입 더 가져가는 거예요. 실제로 제 파트너는 저보다 수입 더 많은 분도 있어요. 제 수입이 2배가 넘는 분도 있어요. 저보다 10년 넘게 시작했는데. 그래서 제가 2배 넘는지 몰랐는데 코로나 때 뭐 잘 못 만나니까 하도 뭐 상담을 해달라는 거예요. 저보다 핀도 더 넣고 수입도 많은데. 그래서 아이 상담이에요. 지금 핀도 더 넣고 사업도 더 잘하는데 그랬더니 그래도 사장님 짬밥이 있잖아. 짬밥 무시 못하는데. 그래서 오케이 그럼 뭐 짬밥 인정해 주니까 막 상담을 쫙 해줬어요.
그다음 마지막에 끝내고 난 다음에 야, 연말에 이거 몇만 받았어? 얼마요? 계산하다 보니까 연말 보서 얼마 받았어 하니까 얘는 제가 2배 받았다, 2배. 갑자기 손이 막 떨리면서 이게 볼펜을 확 집어던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단하세요! 하고 얼른 도망 나와가지고 다시 그 근처에 얼정도 안 하고 있습니다. 얼정도. 제 일반 자영업에 있으면 만약에 아니 직장 생활을 했는데 내 후배 10년 후배가 내보다 돈 더 벌어. 진짜 미치고 환장할 일이죠. 그 남의 그게 아니잖아. 내가 알린 그 파트너의 하나의 프랜차이즈 가지잖아. 프랜차이즈 점장들이요 돈을 많이 벌어. 그럼 나 안 찾겠죠, 점점 그죠? 알아서 한단 말이야. 알아서. 그러면 난 평생 같은 그죠? 로얄티 같은 수입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파트너가 잘 되면 좋은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는 수입 역전이 가능하다는 것도 매력이잖아요, 그죠? 난 맨날 씨다발이 하는 거 싫잖아, 우리 그죠? 우리 평생 씨다발이만 해. 씨다발이 아시죠? 밑에서 그럴 필요 없잖아. 내가 더 많이 벌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나눠 가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보자. 자, 스폰서를 지어버렸어요. 왜 이게 제가 지었냐면 사람들이요. 내가 열심히 하는 노력을 스폰서 가져간다 생각하더라고. 절대 그렇게 안 해볼게요. 스폰서 없어. 내 수입 변화 있습니까? 이 사람 있어나 없어나요? 내 수입 변화 전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 노력을 내가 가져가는 거지 절대 스폰서가 내 노력을 뺏어간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십은 나 스폰서 무관하다는 거. 내가부터 시작된 수입을 만들어 간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아메이 수입을 2가지로 따지면 하나는 물건 내가 직접 써서 받는 돈, 직접 판매 장려금은 우리가 보통 일반 유통은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는 간접 판매라 그러나요? 소비자가 공장에 직접 살아가는 거를 직접 판매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아메이 직접 갖다 썼잖아. 그래서 이걸 직접 판매 장려금이라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다 6,000원이다 뭐냐면 다 직접 판매 장려금이에요. 나는 20만 원 썼기 때문에 직접 판매 장려금 얼마 받아야 돼요? 6,000원 받아야 되는 거 원래. 그죠? 근데 6,000원은 직접 판매 장려금이야. 그러면 24,000원에서 6,000원 빼고 남는 18,000원이 뭐라고 하냐면 아메에서는요. 후원 장려금이라 불러요. 다른 말로 하면 광고비 자랑하는 그 돈이에요. 그죠? 스폰서도 20만 썼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6,000원이 직접 판매 장려금이에요. 6,000원이 뭐예요? 후원 장려금. 그러니까 똑같이 20만 썼기 때문에 직접 써서 받은 돈 다 똑같이 6,000원씩. 근데 뭐가 다 달라요? 광고비가 다 달라. A와 B는 광고를 안 했기 때문에 광고비가 없는 거고, 그죠? 내가 광고를 제일 많이 했기 때문에 광고비가 제가 제일 많아서 수익이 많은 거다. 그래서 일반 피라미드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일반 피라미드는 무조건 먼저 해야 돼. 돈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보통 바이너리 방식, 두레그 방식으로 많이 내려가죠. 다음에 그렇지 않다는 거. 자, 보시고. 자, 네트워크 확정됩니다. 시간이 막 흘렀어요. 자, 어떤 분들이 모였을까요? 착한 분들이 모였습니다. 착한 분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각자 매출이 만들어갑니다. 저도 이 매출 될 때까지가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아메 하면서 이 매출 될 때까지가 사람마다 달라. 1년, 2년, 3년, 4년, 5년 걸린 분도 있고 10년 걸린 분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망할 일이 없기 때문에 꾸준히 하시면 돼. 그죠? 계속 이렇게 만들어 가다 보면 난 일단 하나도 안 썼어요. 그럼 난 하나도 안 쓰면 직접 판매자는 얼마 받아요? 없지, 하나도. 근데 나는 뭘 받게 될 거예요? 광고비 받게 될 건데, 일반 다단계 가보시면 내가 직접 쓰는 돈이 없으면 광고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무조건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물건을 무조건 써야 되니까 전문용어로 물건을 내린다라고 표현하는. 야, 임다 300만 내려. 뭐 500만 내려. 근데 물건 막 내리는 데 이렇게. 무섭습니다. 지금 우리 남에 안 썼습니다. 볼게요. 1,100만 매출인데 23%를 돌려주니까 253만 원 주는데 이걸 내가 다 가져가면 안 돼요. 이걸 다 나눠줘야 됩니다. A란 그룹은 60만 원은 뭐 B란 그룹 이렇게 다 각자 그룹 몫이 있어요. 이렇게 다 나눠줍니다. 빼고 나면 133만 원인데 우리가 이제 포인트로 계산했기 때문에 제가 돈으로 받으려면 1.7을 곱하니까 220만 원 좀 넘는 돈이 내가 통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 어떤 분이 그래 보고 아유 참 저도 돈이냐? 애게 이런 분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저는요 항상요 돈을 볼 때 액수만 보지 말고 성격을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돈의 성격. 어떤 돈이냐면요. 한번 나오고 끝나는 돈이 아닙니다. 이 네트워크에서 만들어진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이요. 매달 나오고요. 이게 매달 평생 나오고 커져간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돈이 상수까지 될 수 있는 돈이 돼요. 자, 그래서 왜 매달 평생 증가가 되냐 봤더니 이게 생필품. 제가 아까 막 뭐 2만 명 보여주면 자랑한 이유가 뭐냐면요. 그 매출액이 일으킨 게 그저 제품이 뭐냐면 생필품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공작기기로 만들었다. 130억을. 다음 달 제로야. 그 다음 년도 제로입니다. 공작기기가 안 망가진 이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떨어진 제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매달 발생되고요. 그 다음에 신제품이 늘어납니다. 제가 그저 아메이 처음 전달 받았을 때 91년도 아메이 시작했거든요. 그때 아메이 제품 카탈로그예요. 5가지밖에 없었어요. 이거 엄청난 고농축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거 밑에 카오시라는 제품 같은 건 차를 200대 닦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제품입니다. 하도 세차를 안 하셔가지고 이제 제품 안 나와요. 이런 거 있어요. 그 다음 제가 전달 받았을 때 아메이 제품 카탈로그예요.
이걸 제 스폰서가 미국에 출장 갔다가 아메리 보고 와가지고 우리들 말 뚜껑이 열려가지고 저한테 막 대단한 사업을 만났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 대신 이거 보여준 게 아니고 미국 제품 카탈로그가 그 퍼스널 샤프라고 한 이만큼 두께 된 카탈로그 있는데 이걸 딱 보여주면서 이 모든 제품이 다 들어온다고 나 들어오면 네가 총판권을 가지는 거야 그러더라고. 아 그래요? 근데 한국에는 어떤 제품이냐 하더니 이걸 딱 보여주더라고. 이거 딱 보고서 가슴이 막 뛰었어요. 막 심장이 두근두근 했어요. 비전 본 게 아니고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아, 이 도저히 뭐야, 이거. 뭐, 어떡하라는 거야, 이거 가지고. 아, 내가 자처할 때 쓰던 제품밖에 없네? 이거 팔으라는 거야. 그 전들이 생각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그저 이걸요, 팔겠다 딱 마음 먹잖아요. 마음으로 이거 딱 봐요. 그럼 가슴 답답해. 그 조금만 관점 바꿔봅시다. 내가 네트워크를 만들겠다 마음 관점으로 저 제품을 바라보세요. 네트워크. 소비자를 만들겠다고. 엄청난 제품인 거예요. 근데 공작기기로 소비자 만들 수 있어요, 내가? 한두 명 만들 수 있겠지. 그러니까 내가 파는 게 아니라 소비자 만들겠다 마음먹으면 저 아이템 전 국민이 다 쓰는 거예요. 저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트워크는 저런 제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작기기 자동차로 네트워크 만드는 게 아니고, 그죠? 그래서 내가 생각을 좀 바꾸니까 내가 한 50가지 아이템이 있는 거야, 한테는. 엄청난 아이템인 거야. 세계 최고의 제품인 품질을 가진 아이템을 갖고 있는 거지. 자, 그렇게 보면 좋겠죠? 지금 현재 제품 그게 브랜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습니다. 네. 한 1,500여 가지 직접 있죠. 그 다음에 제일 유명한 뉴트라이트 같은 경우는, 그죠? 전 세계 1등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에 유로모니터라고 여러분요, 글로벌 마켓 데이터베이스가 돼 있는데 그 리서치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뉴트라이트를 딱 쳐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딱 나와요. 영어로 쫙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이제 번역을 해야 되니까 뭐라 돼 있어요? 뉴트라이트는 세계 1등, 세계 1 비타민 식이 보충 브랜드고, 유일하게, 유기농 농장을 갖고 있는 비타민 회사라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팩트가 중요한 거지, 누가 뭐라 하더라고, 카더라 중요하지 않아. 이런 팩트가 중요해요. 저는 이런 걸 소비자한테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자, 이런 브랜드들이 있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회원이 늘어납니다. 계속 신규들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시너지 효과가 내리면서 계속적으로 매출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하나는요, 내 노력이 축적되기 때문에 이 노력의 자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가 결국 나중에는요, 상수까지 됩니다. 자, 실제로 보면 이게 제가 데이터인데요. 제가 김동욱이고 저희 집사람 이름이 반주환이에요. 반기문 사무총장님은 아무 상관없는 반시 그냥. 근데 그 밑에 또 반주환이 또 있잖아. 지금 또 있잖아, 그죠? 그 밑에 또 하나 있어. 이게 뭐냐면 원래 저 번호가 우리 장모님 보내였어요. 장모님 보내는데 용돈 좀 쓰시라고 그다음 소비자를 만들어가지고 매출을 발생시키니까 한 달에 50만 원, 뭐 60만 원 용돈을 쓰셨어요. 근데 한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저 보니까 그 돌아가신 건 핀은 퍼센트 핀이지. 근데 회사 전화 사망 신고를 했더니 연락 와가지고 상속 받겠냐 해가지고 상속을 받은 거예요. 그 지금 저 핀은 이제 소비자가 점점 커져가지고 저 핀이 PT가 돼, PT가. 크레딧이 돼버렸어요. 우리 반전 사장이 스프리티가 되신 거예요. 핀이 2개인 거야, 그분은요. 그래서 그 나오는 유비 보너스 이런 거 연말 보너스 자기가 다 가져가죠. 어쨌든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핀도 큰 그룹만 상속되는 게 아니고 퍼센트 핀들도 내 재산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죠? 만들어가 상속이 가. 제가 만약에 죽으면요, 제 번호가 내 자녀한테 간단 말이에요. 전 딸이 하나 있는데 걔한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사람들은요, 저를 별로 안 부러워하고 저 딸을 자꾸 부러워하더라고요. 응? 그 제가 이렇게 만든 모든 건을 물려주는 거죠. 일반적으로 내가 어떤 그 수입이나 이런 거 상속하면 상속세 굉장히 많잖아요. 남의 그게 없다는 거예요. 무형의 자산이니까 내가 물려주면. 저는 알아요. 다음 달 또 매출이 올라올 거를 10억을 올라올 거 아는데 뭐 일반 회사 나라에서 봤을 때는 이게 올라올지 안 올지 뭐 증명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형의 자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인생 같은 수입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요. 브론즈 빌더는 400만 매출하신 분들, 평균 수입을 한 100만 원, SP는 1000만 매출하신 분들이에요. 그룹 전체가. 그러면 한 200만 원, 3번 유지하신 분들은 GP라 그러고 220만 원, PT는 한 6번 유지하신 분이에요. 1000만 원 한 번 할 수 있지만 6번 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굉장히 네트워크가 좀 안정이 됐다는 뜻이니까 수입이 좀 더 안정적으로 돌게 되고 그분은 이제 연말 보너스도 받게 되고 정식사학과로 인정을 받는 거죠. 뭐 한 3천 정도 되는 거죠. 내가 충분히 알바로 할 수 있는 돈입니다. 추우세요? 추우시면 끌까요? 네, 예. 저는 민감합니다. 여러분의 반응에. 예. 주무시나, 안 주무시나, 잘 됐나, 안 됐나. 예, 예. 잠깐 이렇게 보시길래 제가 그냥. 예. 자, 파운드 PT는 뭐냐면 1000만 매출액을요, 12번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F가 붙으면 안정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연봉을 따지면 한 5천, 6천 정도 됩니다. 그 월 12달을 나누면 한 달에 4, 500만 원 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암에 들었을 때 뭘 생각하냐면요. 여 뒤에 핀이 굉장히 많아요. 뭐 다이아몬드도 있고 막 굉장히 많이 핀이 왔는데 모르겠고 저기에 나오는 SP 그때는 BB라는 핀이 없었으니까 SP가 돼가지고 내가 월 그때 뭐 그 당시 100만 원 좀 넘게 남는 수입을 가진다면 나는 사재기 할 돈은 없어. SP도 사재기 SP가 있거든요. 사재를 틀어서 길을 살리는 분이 있어. 그거 말고 내가 정말 제대로 네트를 만들어서 100만 원 수입 만들면 저게 유지가 되면 파운드 PD가 되면요. 이 되면 연봉이 그때도 뭐 4천이다 그러면 내가 월급 한 번 더 나오는 거잖아. 저는 이렇게 딱 그 암에 그까지만 딱 봤어요. 내 연봉이 한 번 더 나온다 그러면 내가 받는 월급 다 써도 이만큼 저축가 되잖아. 저는 그게 암이 저한테 비전이었어요. 저도 엄청난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저는요, 좀 아미를 성공의 기준을 처음부터 너무 높게 잡지 말고, 너무 막 연봉 몇 억이 어쩌고저쩌고, 막 소리 꽥꽥 지르면서, 뭐, 한국암의 최단기 다이아몬드 가겠습니다! 막 소리 막 지르다가 최단기를 없어진 사람 엄청 많아요. 그거 말고, 저 SP가 제대로 되는 거지.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되면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이상을 해결될 수 있다. 내 노후 준비도 할 수 있다. 저는 그 생각했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저 파운드 PT만 제대로 돼가지고, 한 달 400만 매달 나와보세요. 국민연금 얼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받고 저 나오면요 나만 따스 소리 안 하고 그 내일 하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의미 있는 핀을 봐요. 그러다 보면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핀이 보이겠죠. 처음부터 너무 큰 걸 보니까 마음이 너무 이렇게 기대감이 크니까 실망도 큰 거거든요. 자 이렇게 가고 다음 이제 파운드 PT 이상 되신 분들부터 이제 여행을 가거든요. 그래서 아메리카 여행을 보내준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 최인철 교수는 여행을 뭐라 표현하냐면요. 행복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표현했어요. 저도 처음에 여행 얘기할 때 제가 99년도에 첫 여행을 갔는데 하와이를 갔었어요. 부호가 하와이 말고 저 멀리 있는 하와이 있어요. 그게 가는데 여행을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당이요 400만짜리 여행이래요. 둘이 가니까 800만짜리잖아요. 제가 그 얘기 딱 들었을 때 무슨 생각 들냐면 그 돈을 주면 안 돼요? 막 묻고 싶어 진짜. 근데 돈으로 안 준대. 무조건 가야 된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갔어요. 근데 사실 갈 때는 저는 큰 기대감 없었어요. 왜냐면 여행에 대한 로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여행을 해본 적이 없거든. 여행은 이렇게 생각해요.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 생각해요. 개고생.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여행을 갔거든요. 강원도 설악산에. 간 거니 아는데 제가 사진은 없어요. 왜요? 못 갔으니까. 제가 6남매 중에 막내로 이제 태어났는데 부모님 되게 어려우셨어요. 집안이 어려우니까 막내를 수학여행 안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기억을 더듬어 가보니까 그때 저 혼자 학교 가서 운동장 가서 풀 뜯었던 기억납니다. 청소하고 했던 기억납니다. 그래서 여행을 안 해봤기 때문에 뭐 로망이 없었는데 제가 가보니까 이 최인지 교수가 한 얘기가 맞더라고. 진짜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는 게 여행이구나. 그리고 제가 암에 하면서 또 힘들었던 중에 하나가 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뭐 말도 막 시켜요. 스피치 막 시킵니다. 그것도 힘들고 또 하나 뭐냐면 자꾸 다 큰 성인한테 꿈을 물어봐. 이 꿈이 뭐냐고. 꿈은 초등학생한테 물어봐야지. 네 꿈이 뭐냐고 해야 되는데 자꾸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꿈이 없었으니까 대답하기가 굉장히 거짓말도 한두 번이지 힘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여행 가서 알았다니. 내가 왜 꿈을 못 꾸물 수 없었던 이유를 알았어요. 뭘까요?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사람이 너무 본 게 없고 들은 게 없고 경험한 게 없으면요. 꿈도 못 꾸는구나를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먹었어요. 아,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우리 애가 태어나면, 그때 이제 신혼이었으니까 태어나면, 여행을 많이 데려다니겠다. 그래서 얘한테 꿈을 심어줘야겠다라고 제가 마음을 먹은 거죠. 그래서 남해 여행을 제가 그때부터 매년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많이 다녔어요. 많이 다녔는데, 여기 보시면요. 그 항상 꼭 계신 분이 이제 장모님이 옆에 계시잖아요. 장모님이 이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항상 옆에 계셨어요. 저하고 한 7, 8번 가신 것 같아요. 그 장모님이 이제 그 와이프는 이제 암에 한 이유가 장모님 때문에 이제 남편 월급을 용돈 드릴 수 있는데 드릴 수는 있는데 좀 미안한 거지. 그래서 자기가 암에 해서 용돈 드리겠다는 뭐 시작까지 한 거죠. 그래서 뭐 용돈 꼭 드리는데 그 용돈도요. 지금까지 뭐 돌아가셨지만 한 번도 송금한 적은 없어요. 항상 현찰로 들고 딱 드리고. 그 와이프 지론이 그거예요. 돈 맛은 손맛이다. 세면 맛이 있어야 된다 이거지. 항상 이렇게 줬어. 너무 좋아하시다. 돈 드리면 항상 이렇게 탁 껴안고 1분 동안 1분 동안 와이프를 이렇게 껴안아요. 옆에 좀 서 있다가 돈 좋긴 좋구나 생각하죠. 응? 그리고 나중에 좀 한참 아프셨는데 진짜 좀 병 많이 들어갔어요. 많이 들어갔지만 뭐 티낼 수는 없잖아요. 뭐 그저 모시고 다니고 계속 그랬는데 나중에 어머님이 항상 그러시더라고. 아휴,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보험도 하나 안 들어놔가지고 어떡하냐. 돈도 많이 나오는데 막 고민하시니까 옆에 또 와이프가 엄마 내가 보험인데 뭐가 걱정이야 또 그러더라고. 요 근래는요 이제 장인어른 혼자 계시잖아요. 이렇게 장인어른 막 만나면 이렇게 막 이제 연금 얘기 막 노령연금 얘기 하잖아. 친구들 받는 거. 난 노령연금도 못 받고 막 그런 게
뭐, 아빠 뭐 걱정이야. 내가 임금인데 또 그러더라고. 저는 부모님이 다 안 계셔가지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부모님이 안 계시지만 어쨌든 그 자녀 입장에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엄마 걱정하지 마. 아빠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예. 그래서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아쉽지. 아쉽지만, 못 해드려서 아쉬운 건 없어요. 저는 이제 좀 오랫동안 같이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자녀들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좀 성공된 자녀의 모습을 보여주면 뭐 눈을 감으실 때도 좀 편하지 않으실까 생각도 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많이 다녔어요. 이렇게 많이 다녔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아메 여행,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가는 여행 말고 또 다이몬드상 되면 또 한 번 여행 또 가거든요. 1년에 2번씩 가요. 그 외에도 제가 또 더 많은 경험을 선물하려고 제가 부모가 자식한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경험을 선물하는 거래요. 그 경험의 종합체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개인 여행에 개인 다니는데 어떻게 다냐면 저 지구본을 딱 사주고요. 어떤 성공자 얘기를 들은 거예요. 저걸 막 돌리다가 딱 찍고요. 그 찍는 곳에 갔다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멋지잖아요. 오케이. 따라해보자. 찍었는데 중요한 건요. 생각보다 지구는 물이 많아. 엄청 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책을 사주고 각 나라에서 보물찾기 책을 사주고 저걸 다 읽고 좋은 곳에 제가 매년 정해가지고 얘가 2001년 12월생인데 한 2살 때, 1살 때부터 하여튼 돌 때부터 이렇게 제가 다니기 시작해서 가까운 때부터 제가 쭉 이건 아메 여행 말고는 제가 가족여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니면서요. 이게 뭐 26년 이때 뭐 4살 때인가 뭐 그런데도 제가 서유럽 투어를 했잖아요. 그죠? 다들 말렸거든요. 절대 기억 못 한다고. 제가 뭐라 했겠어요. 뭔 소리야. 잠재의식이 기억할 거라고. 진짜 잠재의식이 기억하더라고. 저는 기억 못 하더라고요. 고생 직도로 하고 왔는데 어쨌든요. 갔다 왔는데 어때요? 제가 일반 직장 생활 아빠였으면 제가 여행을 갔다 왔는데 기억을 못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쥐어 박아야지. 야, 이게 얼마짜리 근데 이 기억 못 했는 거야. 기억해내. 아니면 사진이요. 뭐 이렇게 별표 없는 거 또 가면 되잖아요. 제가 2015년 똑같은 곳에 가서 이렇게 사진 찍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런 사진을 보면서 제가 뭘 생각하냐면요. 자, 이 모든 사진의 중요한 건요. 제가 있다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보통 제가 이 방학 때 이렇게 가잖아. 그러면요. 주로 아빠들이 없어요. 이유가 뭔지 아시죠? 바쁘다. 그 표면적인 이유가, 진짜 이유 뭔지 아세요? 경비를 줄여야 돼. 누군가를 빼야 되잖아. 누구 빼야 되겠어요? 아빠. 집에 유통기한 지난 우유가 있어. 버려야 됩니까? 누가 먹어야 돼? 아빠가 먹어야지. 왜? 아빠의 장은 튼튼하잖아. 우리가 먹어줘야 되는 거. 내가 먹고 안 주고 먹는 거야. 아까우니까. 그죠? 저는 이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이 모든 사진에 포함되어 있다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갔다 오면 영상을 이렇게 2, 3분짜리 만들어 두거든요. 음악을 깔고. 근데 그게요, 굉장히, 그 음악 딱 들으면 갔다 온 그 생각나요. 그 여행이. 제가 언젠가 죽을 때는 이제 영상을 주면, 우리 딸 생각하겠지. 엄마, 아빠가 자기한테 많은 세상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많은 노력을 했구나. 라는 거죠. 응? 나 생각해서 할 것 같아요. 큰 유산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이렇게 많이 다녔습니다. 이렇게 많이 다녔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야? 자, 여기. 동유럽 동부 가가지고 이게 하버드 대학도 갔었는데 이 동상을 만지면 하버드는 못 가도 핫바링 간다 그래가지고 완전 발을 만져가지고 핫바링 갔습니다. 예, 예. 좋은데 머리를 맞아야 되는데 이천원도 갔었고 뭐 이렇게 매년 다녔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아메 하는 이유가 딴 거 없어요. 저는요 정말 이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 제가 아메를 하는 거예요. 물론 돈도 돈이지만 그죠? 이런 자유로운 삶. 제가 일반 자영업 해가지고 이렇게 못 다니잖아요. 잘 비울 수 없잖아요. 2000년대 이렇게 여기는 코로나 직전에 제가 갔다 온 이제 하와이 대학 입학 기념으로 갔다 온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이게 2022년 코로나 끝날 쯤에 제가 또 스페인 포르투갈 그때 43도 막 올라갈 때 그때 제가 갔다 와죠.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제가 스페인 독감이 아니고 스페인 코로나를 제가 걸려왔죠. 그죠? 예, 저는 웬만한 건 잘 안 걸립니다. 스페인 정도는 돼야 걸립니다. 예, 걸려가 왔는데 어쨌든 저런이 갔다 왔죠. 그리고 중요한 건 앞으로 내가 갈 데가 더 많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동안 갔다 온 건 많은데요. 할 데가 더 많다는 거지. 그죠? 그게 우리한테 진정한 자유를 주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내가 PT인데 내가 이렇게 2명을 더 소개해서 PT를 만들면 사파이어라는 핀이 되고요. 이분은 이제 수입이 더 늘어납니다. 또 이분은 나보다 더 열심히 해서 3명을 소개해서 이분은 에메랄드가 되고 수입이 더 늘어나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 또 6명을 해가지고 또 PT를 만들면 다이몬드라는 핀이 되고 이 사람 또 수입이 더 늘어나요. 자,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은요. 또 더 열심히 해가 PT를 이 사람은 6명을 파운드 PT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요. 수석 닮은다는 핀이 돼요. 그리고 수입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인생의 어떻게 보면 그저 자유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안정적이었다가 여유가 생겼다가 나중에 진짜 자유, 그죠? 연봉 3억 정도 되면
뭐 쓸 거 써도 그죠? 그 돈이 쌓인다는 거예요. 그 남는 돈 있잖아요. 그 돈이 결국은 제가 해보니까 시드머니가 되는 거예요. 내가 1억이 남았어. 1억을 매년 쌓아보죠. 2억, 3억 되면 그 돈 뭐 하겠어요? 그게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 돈을 버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1억 몰라 그래봐요. 일반 직장 생활 해가지고. 한 달에 70만 원, 80만 원 10년을 넣어야 돼, 10년을. 그 1억을 모은다는 거예요. 언제 그 돈 모으고 있냐고, 그죠? 근데 우리는 암에 해가지고 저 시드머니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핀도 막 끝이 없습니다. 어떤 다단계 가면 어느 연봉이 3억 넘어가면 더 이상 안 주더만. 그런 게 어딨어. 그죠? 나머지 회사 다 가져가요. 근데 여기는 아메이는 내가 노력한 만큼의 보상을 다 준다는 거죠. 자, 제가 이제 여행 다닐 때 봐. 지금 이제 우리가 1등석이 비행기가 많이 없어지는 추세예요. 근데 지금 제가 그전까지 내가 이제 1등석 타고 다닐 때 수석 담임상 되면 1등석을 타거든요. 이게 1등석 탄 거예요. 저게 죄수복 아닙니다. 저거 타니까 입으라고 준 거예요. 자꾸 저 사람들이 죄수복이라 그러는데. 예, 우리 와이프는 부끄러워가지고 이불 속에 속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2등석과 1등석의 차이가 제가 뭔지 봤더니요. 물론 음식도 있는데, 이 누웠잖아요. 똑같이 180도 눕는데, 1등석은요, 요때기를요, 승무원이 깔아줘요. 2등석은 지 혼자 눕는 거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큽니다. 요때기를 누가 깔아주느냐. 예. 뭐, 이건 프라이버시도 보장하고요. 뭐, 우리 딸을 1등석 태워보니까 내리면서 하는 말이, 아빠, 자본주의 맛을 느꼈어. 딱 그러더라고요. 예. 내리면 이렇게 리무진 타고 이제 호텔로 가는 거예요. 그 음식도 뭐 음식은 먹을 게 없어요. 이게 뭐 이런 거밖에 안 나와. 이거 비즈니스 클래스의 스테이크예요. 그죠? 그래서 1등석 타가지고 스테이크도 시켜봤어요. 뭐가 달라요? 접시가 2개. 접시가 2개. 고기 사이즈 봐봐. 엣지 있잖아. 딱 2번 먹게끔. 이걸 이따만 해봐. 그것도 뭐 가오 빠지는 거잖아. 딱 그죠? 2번만 딱 먹게끔. 저게 왜 사진 2장이냐면 갈 때는 제가 1등석 타고 갔는데 올 때는 비행기 좌석이 없어가지고 본사에서 그런 회사 그런 거 좌석이 없다고 비즈니스 타고 가라는 거예요. 비즈니스도 괜찮으니까. 근데 죄송하다고 600만 원을 상품권 600만 SK 상품권 600만 원을 주더라고. 깜짝 놀라가 제 입에서 그 말 나와서 혹시 이코노미 타면 안 될까요? 이 말 나오려 하다가 제가 그 가원을 시켜야 되니까 제가 이제 또 받고 말았는데 제 마음은 항상 이코노미에 있습니다. 여러분요 1,000만 원을 줄게 이코노미 타실래요? 1,000만 원 받고 펄스 타실래요? 뭐 타실래요? 저 지금부터 자 누가 질문하면 좀 바로 이코노미입니다. 이코노미. 다리 하나 아파. 뭐 다리 아파. 줄으면 되지. 한 번 줄을 때 만 원, 2만, 3만, 4만, 5만, 1,000번 줄으면 1,000만 원이야. 10시간만 참으면 1,000만 원 모은데 지금 저는 원래 그렇게 살던 사람이에요. 어? 응? 근데 아메이 때문에 이제 바뀐 거예요. 제가 뭔 짓을 하면, 솔직히 제가 일반 직장인인데 뭔 짓을 하면 제가 저런 라이프 스타일을 저걸요 매년 제가 지금 20년 넘게 받고 있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밟고 죽어도 받잖아요. 아, 진짜 이거보다 더 가성비 높은 사업이 솔직히 어디서 내가 투자한 거 하나도 없이 물론 노력은 투자해야 돼요.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 새가 빠지게 해야 돼요. 솔직히 뭐든지 새가 빠지게 하는데 그 새가 빠지게 한 결과가 엄청나잖아요. 우리가 저런 라이프 스타일을 내가 살라 그래 보세요. 괜히 저 묵지도 않는데 열이 확 올라오네. 자, 그래서 이런 것밖에 안 나. 이거는 우리 다이몬드 여행 작년 여행인데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 많이 보셨으니까 예, 다이몬드 여행 갔다 온 건데 한 2, 3분짜리인데 넘어가 되겠죠? 처음 오신 분 계신 거 꼭 봐야 되는 분. 봐야 돼. 그러면 잠깐 볼게요. 그러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예. 여러분이 가는 여행지인데 이거 빼버리고 너무 예뻐 너무 좋아 네가 예뻐 이렇게 나 예쁘니 너의 앞에 서면 어쩔 줄을 모르게 되고 바람처럼 따라오세요. 자, 따라오세요. 들어가 봅시다. 자, 방을 안내하겠습니다. 와. 대박. 소파가 있고. 와. 오, 침대 따로 있네. 와. 방이 너무 좋아요. 나가는 이 시간도 다 행복이야 너무 예뻐 너무 좋아 네가 예뻐 이렇게 나 예쁘니 너의 앞에 서면 어쩔 줄을 모르게 되고 바람처럼 사랑이 오고 물감처럼 나를 물들여 내 눈에는 네가 정말 예쁜걸 머릿속에 너가 자꾸 떠올라 나의 귀에 네 목소리
우리 지금 12월 달에는 저기 우리 시드니 또 가잖아요. 또 그러니까 뭐 그런 게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죠? 사실 너무 감사하죠. 뭐 이거는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고. 자, 정리할게요. 이 보면 왼쪽에 있는 사람보다 오른쪽에 사람이 적은데 더 무거워요. 왜냐하면 이제 돈 주머니가 저기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처음 배울 때는요. 80대 20이라고 80% 사람들이 돈의 20%를 가지고 나눠 쓰는 거고 20% 사람들이 돈의 80%를 갖고 있다. 이렇게 배웠어요. 지금 세상이 바뀌었죠. 95대 5입니다. 그죠? 5% 사람들이 돈의 95%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어떤 삶을 살고 있나 한번 점검하면 들어가겠습니다. 1번. 95% 속한 삶을 살고 있다. 자, 손을 들어주세요. 예, 창피하니까 못 드시겠죠? 자, 2번. 나 5% 삶을 살고 있다. 손을 들어주세요. 더 못 드시겠죠? 양심이 있으니까. 예. 그럼 우리 어디 있나? 다 죽었나? 살아있습니다. 어디요? 저 점에 딱 깜빡해 있습니다. 숨어 있는데 조사하면 다 나오는데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 살던 사람인데 55%는 사람인데 5% 덕에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대학 나오고 대학원 마치고 대기업 들어갔는데 이게 답인 줄 아는 답이 아닌 거예요.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진짜 성공은요. 열심은 기본이고요. 저 알파가 중요한 거 알파. 저게 뭐냐 봤더니 도구라는 거예요. 어떤 도구를 가지고 열심히 사냐가 정말 중요한 거. 제가 물론 아미도 물론 어떻게 보면 힘들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직장 생활 안 힘들까요? 마찬가지 힘들다는 거예요. 그죠? 정말 잘나는 사람들 막 저 대학원 다닐 때 제 선후배들 다뭐 교수도 있고 뭐 유학파도 있고 대기업 임원도 있고 다 잘 나가요. 근데 그 많은 그 동창들 중에서 제가 제일 잘 나간다라는 소문이 난 게 뭐냐면요. 제가 그분들보다 공부도 잘하고 학벌도 좋고 뭐 집안도 좋고 그거 아니에요. 제가 도구를 바꿨기 때문에. 제가 암이라는 도구를 선택했기 때문에 제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그 기회가 왔다 생각하고 좀 더 진지하게 알아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 영상입니다. 이거는요. 인생 사진관인데요. 여러분 이제 스크루지 그 영감 우리 옛날에 뭐 그 크리스마스 캐롤에 나온 그 이야기 있잖아요. 보면 이제 뭐 꿈속에 과거도 갔다가 미래도 갔다가 하면서 그죠? 막 나눔의 기쁨이라든가 뭐 진실한 사랑의 가치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뭐라 영화나 뭐 그 소설 있잖아요. 그죠? 그 30년 전으로 이제 여기 보면 30년 전으로 돌아간 게 아니고 우리는 30년 후로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부터 30년 후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그를 보면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지금부터 그 30년을 준비해야 될 것을 한번 같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 한번 나의 미래도 생각해 보고 나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서 오세요. 인생사진관입니다. 어떤 사진 찍으러 오셨죠? 어머니 여권 사진. 이민 가기 전에 연애할 때 그냥 마지막 사진? 인생 사진이요? 수십 년 후로 분장을 해서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찍읍시다. 이벤트 같은 건가요? 어때? 저희야 뭐 재밌을 것 같긴 해요. 몇 년 후의 모습이 궁금하신지 좀 체크 좀 부탁드릴게요. 그냥 30년 하자. 그럼 30년 후 사진을 괜찮겠어? 멀리 가. 자, 이제 서로 돌아보실까요? 됐어? 너무 속상해. 못 보겠어. 이렇게 늙었어. 나이 먹어도 이렇게 곱네. 진짜 할머니 같지? 고생 많이 했나 보다. 이상해. 나 진짜 웃길 줄 알았거든. 와 근데 이거 진짜 신기하다. 아버지 닮았구나라는 생각이 그냥 그대로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살짝 미소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0년 후, 뭐 20년 후, 40년 후에 대한 모습을 생각해 본 적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어떻게든 내가 건강해서 좀 더 오래 지켜줘야 되겠다. 아 근데 진짜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진짜 곱게 더 챙기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사랑하는 사람과 더 오래 있고 싶다.
이제 보니까 인생은 우리는 반드시 늙어요, 그죠? 늙는데 그 문구 그거 말이 나왔죠. 건강하게 그죠? 늙는 거. 건강하게 늙는 게 뭘까? 뭐 어떤 걸까요? 뭐 신체적 건강도 있겠죠. 근데 사실 경제적 건강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요즘 회사가 얘기하는 관계,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관계도 그죠. 그 다 같이 갖춰진 게 저는 건강하게 늙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근데 그런 일들은 준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갑자기 되는 건 아니잖아. 지금부터 내가 준비해야지 정말 내가 30년 후에 내가 저 나이가 내가 저런 모습이 됐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때 준비가 뭐가 되어 있으면 그죠? 정말 건강하게 내가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먼 미래 같지만 사실은요 금방 다가올 수 있는 미래거든요. 그래서 뭔가 준비를 하긴 하셔야 돼. 건강도 챙기고 경제적으로 안정도 취하고 사람들과 많은 좋은 관계 맺어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셔야 되는데 저는 거기에 아메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한 건 아메이 그 답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여기서 내가 건강한 삶 내가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뭔가 자본이 있는지를 자원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다음 미팅에 또 또 들어보시고 스폰서가 좀 알아보시는 시간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